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최근에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에 가서 한국인은 더 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네. 주 52시간 제도는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 그렇다면 내가 황교안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지없이 더 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예. 아, 오늘 그 얘기를 준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복음을 들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황당해서 예. 그게 그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강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이완배 기자님 후배들이신가요? 아니, 뭐 그런데 저는 그런 선후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 그러시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네.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는 거죠. 네. 내용은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고 돈 쓸 때 많으니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네. 이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한 것 같다. 좀 더 우리는 일해야 되는 나라다. 발전했지만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 정부의 문제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과학기술 역량에 있어 밤잠 안 자고 해가며 연구 결과를 만들어간 게 우리 성장 과정의 한 모습이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때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강연 후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그 질의응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한 보도를 보면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텐트도 불법으로 쳤냐. 전곡을 찌르죠. 예. 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것도 불법 아니냐. 예.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강의 때 인용한 경제 성장률이 50년 이래 최저라는 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 학생은 민부론, 이게 이제 황교안의 경제정책인데요. 민부론이라는 경제정책 발표 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색깔론에 기반한 비겁한 표현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라는 이유로 사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유명한 공안검사였던 황 대표님, 국가 주도의 경제가 사회주의면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쏙 빼고 소득주도 성장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택한 정책으로 알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진심으로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경제학 강의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읽는 제가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 자, 소득주도 성장이 사회주의다. 뭐 이건 대꾸할 필요도 없는 헛소리인데 네. 이 논리대로라면 케인주도 사회주의자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사회주의자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의 전통을 세운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도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계가 한마디로 황교안 씨 때문에 개판이 되는 건데 네. 경제학계가 저는 허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황교안 대표 너님 때문에 개판이 될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냥 입을 좀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 이 정당은 진심으로 이름을 자유꼰대당 뭐 이런 걸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뭔 꼰대들이 이렇게 한 당에 창궐을 합니까? 예. 이것도 제가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나 젊었을 때 주 100시간씩 일했어. 이런 꼰대 소리 했을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최대 44시간, 독일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주 40시간 노동의 연장 노동 8시간만 가능합니다. 영국도 주 48시간이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는요. 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가 2018년 정경련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노동자들이 아직도 주 52시간이나 일한단 말입니까? 라고 놀라 자빠진 대목도 이야기해봐야 황교안 대표한테는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빼고요. 영국 사회심리학자인 그레이엄 왈러스의 창의력 4단계 모형이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형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육학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요.
경영학에서도 좋은 리더를 만드는 방법으로 매우 자주 인용이 됩니다. 창의성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에 가까운 이론으로 인정을 받는 이론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황교안이나 이명박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멍청한데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4가지 유형으로 흔히 멍부, 똑부, 멍게, 똑개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 예. 똑부는 똑똑한데 부지런한 리더, 멍게는 멍청한데 게으른 리더,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입니다. 근데 요 4개를 가지고 설문을 돌려보면 부하 직원들이 뽑을 때 제일 뛰어난 리더는 백발백중 똑개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은 똑똑해서 업무도 파악을 잘하고 지시도 분명하게 하는데 게을러요, 자기가. 그래서 일을 부하들한테 다 믿고 맡깁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만 하고 일만 끌어주는 거죠. 이러면 매우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반면에 설문을 해보면 부하들이 꼽는 최악의 리더는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예요. 이 차라리 멍청한데 게으른 게 낫습니다. 멍청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기어나와가지고 온갖 일에 감나라 매나라 간섭을 하면 조직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리더, 그러니까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하다는 이 2가지 요소는 단지 전혀 다른 성격의 2 요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뇌과학으로 들어가 보면 멍청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멍청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매일 자랑하는 게 나 하루 4시간 자고 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뇌가 멍청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4시간밖에 안 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집권 때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건 잠 좀 자라, 잠 좀 제발 이거였어요. 그래야 뇌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안 주무시니까 로봇 물고기를 청계천에 풀어서 수질을 개선하자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황교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밤을 새서 법전 외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거죠. 창의성에 가장 필요한 게 휴식이라는 건 뇌 과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육체 노동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신 노동도 실제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이걸 전문 용어로 뇌의 디폴트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디폴트 모드, 즉 뇌가 전혀 집중하지 않을 때에도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집중할 때보다 멍 때릴 때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습니다. 희한하죠? 아,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MRI로 뇌를 찍어보면 뭔가에 집중할 때 뇌가 움직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뇌가 멈추느냐? 아니에요. 멍 때리는 와중에도 뇌가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다만 집중할 때 작동하는 뇌의 영역과 멍 때릴 때 움직이는 뇌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멍을 때리고 싶은데 왜 뇌는 지 멋대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도대체 뭔 일을 하느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이때 움직이는 뇌의 영역이 바로 창의성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전전두엽, 쐐기압소엽 뭐 이렇게 부르는데 문과 출신인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창의성을 관장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 때릴 때 뇌의 창의성이 발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4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뭔가를 하는 이명박 같은 인간은 추론,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 의사결정, 자아성찰, 미래에 대한 계획,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전전두엽, 쐐기압, 소엽이 관장하는 역할인데 이 능력이 퇴화를 해버려요. 쉬워야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특검 때 특검이 이명박 수사한다고 서울 서초구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증거가 우수수수수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저걸 없애든지 해외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걸 왜 영포 빌딩 지하에 고스란히 놔뒀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김프로께서는 그거 돈 아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저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걸 영포 빌딩에 놔뒀느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한 증거를 어디다 숨겨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논리적 추론, 의사결정, 미래에 대한 계획, 이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멍 때리거나 쉴 때 발달을 한다고요. 이명박은 평생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 의사결정, 미래에 대한 계획 능력이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영포 빌딩 지하에 그 중요한 증거들을 처박아 놓고도 별일 없을 거야.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왈러스의 4단계 모형도 이런 발상입니다. 왈러스는 뇌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첫째 단계, 그 과제와 맞닥뜨리는 단계입니다. 이걸 준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주치는 두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끙끙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다고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왈러스는 인큐베이징 스테이지라고 부르는데 부화 단계라고도 합니다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지 말고 과제를 방치하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쉬는 거죠. 특히 2단계에서는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단계가 옵니다. 어떤 단계냐? 문제 해결 단계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면 갑자기 짜잔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불현듯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월러스는 발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와, 답이 진짜 안 보이던 문제가 갑자기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2단계에서 쉬었기 때문입니다. 뇌에 휴식을 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전전두엽이나 쐐기압소엽 같이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불현듯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보면 된다는 게 월러스의 4단계 이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통찰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수많은 발견들이 천재들이 뭔가에 막 골몰하고 몰두하다가 생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몰두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러스가 말한 방치 단계에서 불현듯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왕한테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순금 왕관에 누군가 은을 섞었는데 왕이 보기에 은이 얼마나 함유됐는지를 확인해봐라 뭐 이런 지시였대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해법을 찾으려고 끙끙대는데 해법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이 문제를 언제 해결했느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서 뜨뜻한 물에 몸 담그고 노곤하게 졸다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법을 찾은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서 목욕하다가 알몸으로 튀어나와서 외쳤다는 거죠. 유레카라고요. 내가 해법을 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욕하다가 해법을 발견했다니까요.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만류인력에 대해서 연락의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멍 때리다가 발견한 겁니다.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요. 아인슈타인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만 해서 천재인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연구를 하다가 연구가 딱 벽에 막히면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 들고 보트를 타러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트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 음악과 휴식을 통해서 뇌를 정지시키는 게 이 사람의 특기였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다 혹은 나는 부지런한 과학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메뉴엘 칸트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좀 독일 사람들이 다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오전 5시에 칼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명박하고 비슷해 보이죠? 천만에요.
이렇게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 뇌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낮에 꼭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점심을 아주 느긋하게 먹고 휴식을 즐기는 일을 하루도 안 빼놨습니다. 칸트의 전매 특허가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주 긴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칸트가 오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겁니다. 야, 칸트 왔으니까 3시 반이다 이러면서요. 그 산책을 길게 하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철학적인 발견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 11년에 뉴스위크라는 잡지에 IQ를 쑥쑥 올리는 생활 속 실천 31가지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IQ를 올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멍하게 지내라라는 겁니다. 몰두하지 않는 휴식이야말로 창의성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의성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집권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는 쌍칠년대에나 통하던 일을 더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창의성 시대에 나라 팔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안 해서 황교안 대표의 뇌가 퇴화를 한 건 황교안 대표 개인 문제인데 그 나쁜 뇌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인들은 쌍칠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짜 안심한 거죠. 부디 우리의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요. 그래서 더 창의적인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도 모자란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저 무식한 정치인들부터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구닥다리 정치인들이 제발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황교안 대표의 서울대 강연가 왈러스의 창의성 발현 4단계 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습량이 네. 뭐 정말 태산 같은데 그런데 북유럽의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실컷 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학습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나죠. 인간에게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예. 인간에게는 12가지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우고 습득해서 푸는 이 머리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스포츠의 능력이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음악을 하는 능력도 있고 12가지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다는 게 요즘 두뇌 과학의 거의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북유럽식 핀란드식 교육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선천적인 지능을 개발하는데 뛰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만 봐도 참 대단한 게 주입식 교육에서 저는 거의 완벽하게 해방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오더니 제가 쓴 경제의 속사를 읽고 하는 말이 아빠 역시 뛰어난 사상가들의 책을 직접 읽고 아빠 책을 읽어보니까 아빠 책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겠어요 하고 정확하게 짚어낸다. 뛰어나잖아요. 사람에게는 휴식 시간을 많이 주고 충분히 뇌의 창의성을 발현할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황교안 같은 사람이 나라 집권하면 막 거죠. 네. 예. 뭐 저도 뭐 명심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네. 되는데 멍 때려야 네, 되는데. 김용민 PD니까 제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자면 예. 김용민 PD님처럼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분. 그러니까 저런 분을 보면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런 분은 인류에는 늘 한 1% 정도 그 이례적인 유전자를 가진다는 아이, 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은 인생의 표본을 삼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훨씬 많이 쉬어야 되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잘 쉬고 또 잘 멍 때리면 얼마나 파괴적일까 하는 생각도. 진짜 파괴적인 혁명가가 되시는 거죠. 지금은 부지런하고 뛰어나고 창의적인 혁명가지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